자, 이제 정말 오늘 날짜가 7월 29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8월의 시장이 열리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와 또 공모주 청약과 상장 소식으로 들썩였던 7월인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7월의 한 달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건더기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더기가 사실. 없는 시장이었다. 네. 시장의 방향성과 종목 간의 괴리감도 좀 컸고요.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히 좀 곤욕을 겪고 있는 상황. 일부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앞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처럼 삼성전자라든지 좀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의 흐름을 지지부진하게 가져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섹터별 흐름이나 그리고 주도주가 부재인 상황이 계속 한 달 내내 진행되었었던 내용들이라서 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의 환경 자체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투자를 하시는 영역 넓히지 못하고 좀 많이 좁혀지면서 좀 축소된 상황 그리고 개별주들의 진행이 좀 빨리 움직였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비춰봤을 때 그닥 건더기가 없었다라고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김진욱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7월에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하락세로 파란 월봉을 만들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일단 FOMC라는 이벤트가 끝났고, 네. 그리고 그간에 이제 며칠 동안 중화권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낙폭을 좀 그리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일단은 큰 이벤트가 끝났고 이제 어느 정도 8월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 증시나 이런 쪽도 소폭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 밤 미장에서 크게 요동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내일 마무리 정도에서는 큰 변동 없이 사실 금요일장의 시장의 변동성이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고민할 거리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많이 또 조정을 좀 받았던 어떤 종목들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큰 유동 없이 좀 마무리 잘 될 것으로 보고요. 내일 하루에 어떤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런 투자의 관점보다는 8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8월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맥스의 고공행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은 대표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사실 그동안 맥스가 상장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죠. 금방 이야기하셨던 알트라 같은 경우에 악재가 나오고 그간에 어쨌든 지금 테마주 재료로 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활기를 치는 구간에 이제 맥스 상장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은 상황을 연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관의 이제 매도세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내일 오름세로 갈 것이냐, 내림세로 갈 것이냐, 이미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과 연관돼서 요즘에 이제 대선거 관련된 이야기들도 메타버스와 연계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업종들 예를 들면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엔터 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산업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해서는 거의 국내 유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의 실체를 사실 파악하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그냥 뉴스 재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상당히 좀 매매에 임했던 구간이 있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이 한둘 나오면서 사실 이런 것들과 연계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아까 사업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디바이스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정화돼가는 구간에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을 좀 약세로 진행할 것 같고요. 아마 관련주들의 진행은 앞으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사실 중장기적인 산업 섹터에서의 어떤 중요도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올림포스 김진욱입니다. 자, 오늘 올림포스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 저번 시간까지 이제 매수에 대한 기준 설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수를 하는지 분할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대응의 기준에서 매수를 했으면 팔아야죠. 예, 팔아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확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는 것보다 주식시장에서는 파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수의 기준, 거래량 축소와 흔들흔들하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머리, 어깨, 가장 중요한 허리선을 활용하는데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에서 머리, 어깨, 허리 3분할 매수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만큼 총 물량을 가져간다면 3, 3, 4든 4, 3, 3이든 이런 부분들을 분할로 3분할 매수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도 굉장히 좀 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종목 간의 변동성이 크죠. 특히 이렇게 개별주들에 대한 영역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고 비중에 대한 확보도 가능하고 분할로 매수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수익성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립니다.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에 대한 장점도 있겠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찌 보면은 비중 관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종목들 거래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혼조세 구간이거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한 번에 비중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매매 원칙이다. 첫 번째, 확정 수익. 그러니까 분할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한 물량에 대한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좋습니다. 어쨌든 2번 이상 분할 매도했을 때 확정 수익에 대한 누적 수익을 쌓아나가는 개념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추가 변동성. 종목을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파동이 세게 들어온 종목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조금 아쉽습니다. 또 팔고 나서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 조금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로 대응을 하고 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수익금에 대한 현금 확보도 용이해서 다음 종목들, 그 다다음 종목들 거래하실 때 유용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실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실전용으로 쓰시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A라는 종목을 한 방에 사가지고 빵, 상한가가 갈 수도 있고 5%가 갈 수도 있고 10%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팔기보다는 분할 매매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분할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이 종목을 내가 오늘 사서 언제 팔 건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중기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관점이 서야 되는데 이 종목을 샀을 때 이게 언제 갈지를 몰라요. 알고 계시다면 고수겠죠. 하지만 이 종목을 오늘 사서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일주일 갈지 대부분의 아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좀 감이라든지 이런 경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는 종목을 사놓고 마냥 기다리느냐 아니면 사고 나자마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대를 잡고 처음 갈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핸들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즉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제가 7월 15일에 이 자리에 서서 올림포스 파동의 매수의 관점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차트입니다. 자, 중심 캔들이 서 있고 자, 여기 머리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 바로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자, 보니까 중심 캔들로부터 일단 하루 이틀 지난 자리가 한 17%
크게 상승을 했네요. 급등을 했습니다. 종목을 샀는데 막 종목이 막 올라가도 흥분이 되고 내려가도 흥분이 되죠. 그래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훨씬 더 좋은 기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오늘 갈지, 일주일 뒤에 갈지, 아니면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갈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게 언제, 어디까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지 잘 감이 안 와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의 형태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저항대가 있든지 뭐 매물대가 있든지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또 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바닥, 허리, 어깨, 머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딱 그려놨는데 머리 구간에서 일단은 제가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준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다음날 만약에 여기에서 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매수 1일차. 어쨌든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2일차가 됐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지, 자,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도대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것인지, 그 기준이 지금 모호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선이 하나 더 있죠. 이 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2일차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선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선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러한 종목들 10년,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최근에 제가 여기에서 올림포스 파동에 들어가는 유사 패턴의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러한 종목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중 신고가 영역이에요. 앞에 걸리는 저항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보통 주식을 하시고 캔들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앞에 전고점, 전저점 이런 쪽에 기준을 잡고 이평선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항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선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 이 선의 기준을 보면 중심 캔들의 위치에서 위에 선이 두 개가 더 그려졌습니다. 급등은 했어요. 자, 근데 여기부터 허리까지, 허리부터 머리까지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허리죠, 허리. 허리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폭을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위로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에 두 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폭이 몇 퍼센트냐? 이 종목의 진폭은 약 7% 정도가 됩니다. 해서 여기서 7%, 여기서 7%, 여기서 7%, 여기서 7%. 그런데 이 위로 지금 여기에는 저항대가 없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하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하고 빠지고 나서 다시 매수가에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부터 허리선까지의 기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허리선까지의 기준을 잡고 진폭을 계산해 보니까 7%네요. 그러면 이 7%를 어떻게 해요? 위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해서 여기 머리 위에는 사실 앞에 이 기준선이 없었죠. 없었는데 요만큼 허리선까지의 진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니까 자, 한 단계 저항선이 생기고 2단계 저항선이 생겼습니다. 14%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해서 수익으로 가져갈 때 기준선이 두 개가 생겼죠.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한번 팔아도 되고 나누어서 여기에서 한번 팔아도 되고
뭐 반을 팔던 3분의 1을 팔던 뭐 10분의 1을 팔던 어쨌든 나누어서 우리가 분할 매도의 영역으로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나타나 있는 차트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지금 올림포스 파동을 적용을 하느냐, 아니라고 제가 골백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리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자리는 바로 제가 첫날 7월 15일 날 유사 패턴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올림포스 파동의 눌림목 패턴에서 매수의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렸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종목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강의를 마치고도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보따리를 풀어놓겠노라고 해서 풀어놨던 종목이 바로 코스모. 자, 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15일 날 중심 캔들에서 이미 이 진폭은 7%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권으로 올라갈 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신고가 패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에 하염없이 노심초사 불안 떨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이런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디를 가지고 허리선에 대한 중요도, 이거는 별표가 거의 5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예. 별표 5개. 바닥부터 허리부터 머리. 이 분할된 부분에 진폭만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해당 종목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매수를 여기에서 하루 이틀 차에 급등을 했습니다. 중심 캔들의 허리선까지의 진폭을 그대로 적용을 했죠.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비슷한 종목 바로 SK 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거의 한 50% 정도 이 흐름을 타고 계속 쭉쭉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 만약에 이 부분을 보고 거래를 하셨더라면, 특히나 제가 아마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아마 거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흐름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더라면 이 종목 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었겠죠. 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유사 패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공개를 하고 지금 조금 지났죠.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요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2일차에 급등을 했는데 중심 캔들의 기준을 잡고 진폭만 계산해서 올라가는 기준선을 정했었더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 14% 정도 수익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죠. 해서 기준은 진폭 기준만큼 상승하는 기준선,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할 매도의 영역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한 번, 두 번 팔았으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현재 위치 여기네요.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갈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SK 테크놀로지의 진행을 제가 꾸준히 한 2주, 3주 동안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없던 기준선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중심 캔들을 잡는 방법. 자, 코스모 신소재도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매매 대응의 기준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매수를 했으면 팔아야죠.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해드리는 점 상당히 아쉬운데요.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11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또 한 번 보따리를 풀어놓게 된다면 뭐 이제 8월 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달 준비할 수 있는 종목 선택과 집중으로 또 한 번 수익을 그려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포스 김진욱이었습니다.